자, 태땡건설 사업장 또 매각 추진한다는데 어떤지 알려주세요. 자, 부천 사업장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천억 확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천 오정동 군부대 사업장 매각해서, 오정동이면은 서울 강서구랑 붙어있는 곳이라서요, 부천에서도 매우 서울 근접성이 높은 곳이다. 다만 이제 거기가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버스 타고 자가지고 한정거장 지나가면, 거기 서울에서 부천 지나가는 버스 있는데 한정거장만 지나가면은 걸어서 못 돌아가는 거리 정도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건설사랑 합의해서 지금 연말 유동성 위기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3천억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요, 지금 400억 대출 유예 합의를 했어요. 400억 상환 유예를 한다는 것은 당장 400억 갚기가 쉽지가 않다. 400억이 없다라기보다요, 400억을 갚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요거 400억 갚더라도 또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나갈 돈이 태산인데. 그러니까 저거라도 연장해가지고 조금 더 유동성을 더 확보를 해두겠다. 그리고 계속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늘리겠다. 건설사들이 매각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시장 박살났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지금 PF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380%에 육박한다. 요게 SOC 제외하고 380%. 지금 이렇게 계속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다뤘던 자료지만 지금 계열사 계속 팔고 있죠? 저것만 판 게 아니라 그 전에 골프장도 팔고 지분도 팔고, 지분 통해서 자금도 지금 빌리고 있고. 근데 우발치부가 7,200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는 자금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요. 이게 태형건설이 제일 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경광고 4군데 있었죠. 태형건설, 롯데건설. 여기가 PF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여기는 부실공사장 여파. 그러니까 요 두 군데를 굳이 집어서 이야기한 게 뭐냐. 그것도요, 자, 유일하게 300%대입니다. 1등과 2등, 2등과 3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등부터 밑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등과 2등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태형건설, 롯데건설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여기가 PF 부실이 터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PF 금액이 8.2조나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넘어서는 정도라면,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3.5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한 8,400억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큰 거다. 그래서 이번에 400억 연장은요,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유예, 연장보다는 유예에 가까운 상황이죠. 유예만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렇게 유예되는 것들이 한두 군데냐. 그래서요, 요즘에 브릿지론이 문제라고 하죠. 왜냐면 브릿지가 다리죠, 다리. 그래서 브릿지론으로 빌리고 그 다음에 현장이 사업 시작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PF로 바뀌는 건데, 여기서 사업으로 못 넘어가니까 브릿지론만 계속 연장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요 브릿지론이 50% 손실 날 것이라는 분석까지 최근에 나왔죠. 이 브릿지론이 50% 손실 나는 이유는 유예 때문이에요. 상환 연장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나려고 하는데 태형건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요 네 군데가 그거인 거고, 여기서 자 400억 상환 유예 합의한 요 내용도 보시면 금융당국에서 지금 압박을 넣어서 한 거다. 지금 PF 시장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그렇죠. PF 터지도록 둬야 된다라고 정부 인사들이 말만 그렇게 하고요, 계속 저런 식으로 압박해가지고 금융사들이 연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새마을금고, 청담동 호텔 부지, 그것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금융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가 지금 계속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건설사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급하니까. 보통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극대화해서 팔아치울 때도 있지만요, 다주택 투기했다가 힘들어지니까 하나씩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걸로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건설사도 마찬가지. 그런 거라서요, 여기 지금 사업장 또 매각 추진, 요것들은 불과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현장에서 계속 나올 거다. 왜냐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공격적이냐면은 내 돈 대비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곳들은 진짜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이쪽이 위험한 거고 이쪽이 그나마 안전하겠죠. 근데 여기는 왜 안전하냐? 여기는 아예 저기 전라도 쪽에서 먹어줬으니까 방송사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는 지주택이에요. 여기 지주택 건설하는 건설사인데 여기는 뭐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막 다 돼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토지 매입되고 이런 지주택만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PF가 많이 안 쌓이는 거고, 저런 것들은 이제 PF 문제로 터지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요,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들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영, 한신, 호반, 신세계 등 중견급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GS나 HEC, 현산 이런 것들까지 신용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태영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에요.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상한 것은 정부 개입이, 문재인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도 되고 금융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굉장히 개판이 됐죠. 중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들보다 오히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중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들보다 대출받기 힘들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저 가계대출처럼 정부가 막 무식하게 개입해서 이상해진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을 더 적게 더 비싼 이자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방금처럼 매각 또는 주식 혹은 채권, 그 다음에 뭐 대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 세 가지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요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소리예요. 그러면은 태용건설이 그래서 100% 무너진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나서고 있을 정도라면 지금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자, 올해 건설사 부도만요 326개가 됐다고 합니다. 종합건설사만. 근데 전년에 집값 떨어질 때도 179개였어요.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82%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2배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태영건설이 터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태영건설이 터진다, 롯데건설이 터진다, 아 거기 건설사들 터지면은 분양가 떨어지고 필지 싸게 나오고 얼마나 좋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PF가 터지면 이게 저축은행이다, 새마을금고, 또 상호금융, 여기에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고, 요게 2011년 그때는 저축은행 사태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사태다, 요게 터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게 터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이 말라요. 예금한 사람들도 보장받는데 한참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저런 것들 터지면은 왜 터졌겠어요? 부실 때문에 터지죠. 부실 때문에 터지면 대출을 내주겠어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PF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위기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더 많이 줄이겠죠. 그게 금융위기예요. 당시에 가계부채를 늘려서 저축은행 사태 터지는 것을 피해 여파를 줄이고, 피해 여파를 줄이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가계부채만 계속 커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근데 PF 위기는 2011년도보다 더 크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더 크다. 기업부채도 2008년은 둘째치고 GDP 대비 기업부채는 IMF를 넘어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채의 한계의 현상이다. 이거 보시면 다 나오죠. 저게 터지게 됐든 뭐랬든 저렇게 사업장을 매각하고 있는 게 나타내는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